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미녀 작가의 파파라치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빼앗긴 자기 자리를 합법적으로 마련해 보고자 고군분투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민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미녀 작가의 파파라치 가족 들어보시죠. 강의장 문을 빼꼼히 열고 숨죽은 배추처럼 성수가 들어선다. 교단에 서 있던 원장의 눈초리에 너는 글렀어 라는 말이 섞여 있는 듯 차가워 보인다. 목례를 하고 빈자리를 찾는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수는 지각이다. 여름에 초입에 있는데도 푹푹 찌는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쪽 구석에서 돌아가고 있는 대형 선풍기 바람이 사람들의 옷자락과 머리카락을 건드린다. 책상과 걸상이 붙어있는 의자는 성수처럼 덩치가 큰 체형이 앉기에는 버거웠고 낡았다. 조도가 낮은 실내는 가뜩이나 눅눅한 지하를 더욱 끈덕지게 했다. 걸상에 붙어있는 고리에 가방을 걸고 성수는 노트와 펜을 꺼낸다. 성수는 원장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원장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지만 한 번도 카메라 같은 카메라를 만져본 적 없는 성수는 전문가라는 말이 생소한 표정이다. 물론 성수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카메라 기능을 내재하고는 있지만 잘 사용하진 않는다. 블로거도 어떤 계정의 팔로워도 아니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지인도 없는 성수에게 성능 좋은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이다. 전화 기능과 게임 기능만 남아있는 게 성수의 스마트폰이다. 어젯밤에도 유례 없이 빨리 찾아온 열대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성수는 동이 틀 때까지 게임에 몰두했었다. 시간이 다 되어도 오지 않는 성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원장이 전화를 넣었을 때는 한참 선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부랴부랴 일어나 찬물을 대충 끼얹고 끼니도 챙기지 못하고 나섰다. 원장은 가늘게 찢어진 눈을 부릅뜨고는 설명을 이어나간다. 이마에 주름 사이로 땀이 맺힌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고는 다시 바지춤으로 넣는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오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성수는 자신의 노트에 마무리, 돈이란 글자를 새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은 몇 마디 말을 하지도 않고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낸다. 손등보다는 그래도 꼬깃 탄 손수건이 나으련만 원장의 바지춤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이 여름을 제대로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집한 영상이나 음성 중에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명백히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증거란 뭐냐? 누구도 발뺌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는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는 변명 따위를 늘어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강의의 늦은 터라 성수는 비좁은 걸상을 끌어당겨 원장 쪽으로 조금 가까이 귀를 들이댄다. 우리는 오랜 시간 나라와 가정의 불황에 시달려왔습니다. 청년들은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어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보십시오. 사회에서는 산업의 역군으로, 가정에서는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도 준비 못했는데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그런 어머니들을 받아줄 안정적인 직장이 우리 사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용기를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투잡도 좋고 전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당히 여러분의 일을 수행하다 보면 정부에서는 포상금으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포상금 신고 요원은 훌륭한 직업입니다. 사회를 정화시키는 직업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익을 올려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성수도 원장의 말에 따라 파수꾼 행복이라는 단어에 별표를 서너 개씩 받고 삼색 펜에 빨간색을 눌러 원을 수차례 그리며 강조 또 강조를 했다. 원장은 행복을 강조하며 포상금 신고 요원 강의 총정리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셔츠 주머니에 꽂아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 수강생들이 움직이던 모습과 음성들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재생시킨다. 다들 잘 알겠지만 요즘 스마트폰 성능은 그야말로 멀티 그 자체죠. 셔츠 주머니에 이렇게 거꾸로 꽂아 카메라 쪽을 밖으로 내보이게 하면 어떤 것도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찍어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양한 미디어 기기들을 이용하여 원하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 씨는 내일 성수 씨 데리고 현장 실습 다녀오도록 준비하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수는 원장의 눈을 피하며 목례를 하고 지하 강의실을 빠져나온다. 날도 더운데 호프라도 한잔 하자며 새벽이 성수를 붙든다. 성수는 내키지 않아 발길을 돌린다. 정숙이 이루를 보고 눈짓을 한다. 이루가 문을 열고 나가는 성수에게 다가와 팔을 잡는다. 성수야,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이고 가족처럼 지내야 될 텐데 형 아오하며 지내자.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말투였지만 뒤풀이 때 내야 하는 더치페이가 더 걱정이다. 어제 저녁도 강의가 끝나고 딱 한 잔씩만 하자며 시작된 뒤풀이가 해가 떨어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마셨다. 값싼 실내 포차였고 소주로 마무리되었지만 만취한 이루도 새벽도 노랑머리 정숙도 10,000원씩만 올려놓고 자리를 떴다. 성수는 카드를 바닥째 긁었다. 직업을 갖는 것이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갖고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웠다. 오래전 일이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말라고 힘 닿는 데까지 가르치겠다던 홀어머니는 성수의 전문대학 졸업장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성수는 늦은 입대를 했고 힘들었지만 무난하게 병장을 달고 제대를 했다. 홀로 지구를 떠받들어야 하는 처지에 일은 철이 들었고 그 철은 단단한 고철이 되어 성수의 삶을 따라다녔다. 취직은 번번이 미끄러졌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니 꽃처럼 다가오는 여자친구 하나 없었다.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몸은 점점 부풀어 올랐고 어머니 기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30을 넘어서도 성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내고 있다. 얼마 전 성수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손님이 먹고 간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광고지를 보았다. 포상금 신고 요원 모집, 이런 문구였다. 이런 것도 있나 싶어 내용을 살폈다. 이틀 교육 후 현장 투입.
고시원하고도 멀지 않은 곳이었다. 월 100만 원에서 연 1억까지 가능. 피곤기 가득한 눈꺼풀이 번쩍 띄었다.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해가 성수의 몸에서 소금물을 짜내고 있다. 정숙이라곤 털끝 하나 품지 않을 것 같은 여자. 탤런트 이름을 가명으로 쓰고 있는 새벽. 어딘지 원장과 닮은 모습이던 이루. 약장사보다 나을 것도 없어 보이던 원장. 그들이 정말 포상금 신고 요원으로 1억의 연봉을 받고 있을까? 성수는 의문이 든다. 이미 교육비도 지불했다. 쓸만한 카메라도 구입하고 편의점이 끝나는 시간을 이용해 도전해보고도 싶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규정한 제도를 활용하여 포상금을 받고 돈을 버는 것이다. 성수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정숙과 새벽, 이루가 신입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상관인가? 교육받고 정보를 얻었으니 다음부터는 혼자서 찾아다니고 촬영하고 구청이나 기관에 신고만 하면 가부를 따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일인데. 성수는 마음을 잡는다. 딱 한 잔만이에요. 새벽과 이루, 정숙, 성수는 다시 어제의 포장마차로 이동했고 또 만취했다. 다음 날 이루는 성수를 데리고 실습을 나갔다. 종합전시장에서 열리는 육아 박람회장이었다. 육아 박람회장에는 카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장난감 부스를 임차하여 4일 동안 선물을 주고 회원을 모집한다. 여러 카드사 영업직원들이 한 곳에서 호객을 하며 카드 회원을 유치하고 선물을 주는 것이다. 저기 코너에 장난감 부스 보이지? 이루가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으로 손을 들어 부스 쪽을 가리켰다. 저기 아줌마들 많이 나와 있는데? 성수는 이루가 가리키는 곳을 목을 빼고 쳐다봤다. 어리둥절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이루와 성수는 친환경 아동복을 지나 젖병을 지나 태아보험 부스를 지났다. 성수는 박람회장이 낯설기만 한데 이루는 익숙한 걸음으로 다시 학습지를 지나 장난감 부스에 다다랐다. 성수가 부스에 다다르기도 전에 근처에 있던 아줌마가 먼저 이루의 팔을 잡는다. 고객님, 장난감 선물 받아가세요. 무료로 드려요. 무료요? 혼자 오셨어요? 결혼은요? 했지요. 그럼 잘됐다. 회원 가입하시고 아이 장난감 하나 무료로 받아가세요. 회원 가입이요? 안 쓰는 신용카드 발급 받으시면 돼요. 무슨 카드인데요? A카드 쓰세요. 이루는 부스 안을 훑었다. 이미 여러 명의 애기 엄마들이 장난감을 하나씩 손에 들고 카드사 회원 용지에 개인정보를 적어주고 있었다. 이루도 A카드사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무선으로 조종하는 헬리콥터 하나를 손에 들고 회원 신청서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직장 정보를 적어주었다. 같이 오신 분도 회원 가입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아주머니는 성수에게도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아니요, 저는 됐어요. 동생은 직장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카드는 언제 나와요? 내일 저희가 마감이거든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접수하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심사 전화 가면 선물 받은 거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무슨 일 생기면 어디로 연락하죠? 아주머니는 이루의 물음에 명함 대신 메모지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회원 가입하시고 장난감 선물 받아가세요.
이루는 다른 카드사 아주머니의 호객 행위를 뒤로하고 장난감 부스를 빠져나왔다. 봤지? 저 아줌마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정신없는 거. 이루는 박람회장을 빠져나와 호주머니 속에서 담뱃갑을 꺼낸다. 음성과 영상이 함께 찍히는 최신형 미디어란다. 영상은 칩을 꺼내 재생기에 돌려야 하지만 음성은 담뱃갑 기계에서 바로 들을 수 있었다. 아주머니의 또랑또랑한 말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다. 여신협회라고 카드사 관리 감독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매월 25일에 불법 관련 민원을 마감해. 그걸 다 취합해서 다시 검토하고 평가해서 다음 달 15일에 포상금이 나와.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월요일에 신청서 접수되었다고 문자 오면 나는 여신협회에 증거자료 넘기고 아주머니 이름만 넘겨주면 끝. 간단하지? 쉽지? 50은 나올 거야. 성수는 그날 최신 미디어 기기가 장착된 소형 담뱃갑과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10개월 할부로 긁었다. 새벽 부부와 원장은 호프집에 앉아있다. 요즘 안 싸우고 잘 살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되기까지는 원장에 끝없는 부추김이 있었다. 각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콤비를 이루며 1년 동안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 정 아닌 정도 들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혼자보다는 둘이 낫겠다는 생각에 원장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정숙과 새벽은 못 이기는 척 방을 합쳤다. 정숙도 새벽도 되는 일 하나 없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버티던 중 광고를 보고 찾아와 만난 사람이 원장이었다. 원장이 낸 광고는 두 사람에게 희망의 불씨였다. 하루 이틀 강의만 듣고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고 100만 원에서 많게는 연봉 1억도 벌 수 있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서 1억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보라는 꿀맛 같은 내용이었다. 1억 원이란 그 둘이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고 그만큼의 돈의 가치 또한 몰랐다. 두 사람은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한 달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일이 꾸준히 있을 때 말이었다. 어떤 때는 한 달 일하고 한 달 놀고 장마다 더위다 추위다 싶으면 하루 일을 찾는 것도 어려웠다. 가사 도우미도 정숙은 함량 미달이었고 건설 현장에서의 새벽은 체력이 바닥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포상금 신고 요원은 그럴듯한 직업의식을 꿈꾸게 했다. 20만 원의 교육비를 지불했다. 그때 교육을 담당하던 친구가 이루였다. 이루는 PPT 자료, 동영상 사례 등을 활용해서 포상금 제도의 세계를 설명했다. 90년대 초에 정부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단속과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처음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포상금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이 지금은 1000여 개의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상품 판매 시 무료 봉투 제공, 소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교통법규 위반, 선거법 위반, 성매매 위반, 담배꽁초 무단 투기, 학원 야간 불법 운영,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그리고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세금 탈세, 주가 조작 등 이루가 풀어내는 사례는 끝도 없었다. 정숙과 새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통법규 위반 촬영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 이러한 재미도 무한대로 쏟아지는 것이라면 좋으련만 연간 1인당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한 번은 정숙이 신고 요원으로 등록을 하고 한도가 차면 새벽이 다음 차례였다. 이렇게 그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신고하는 스파라치로, 학부모를 가장해 심야 운영하는 학원을 신고하는 학바라치로, 과다 경품과 종합 카드 모집을 하는 카드 영업사원을 신고하는 카파라치로 활동을 이어갔다. 고액의 연봉은 아니었지만 일용직 도우미로 받아든 급여보다는 쉬운 돈벌이였다. 함께 활동하던 요원들이 하나둘 양심상의 이유로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활동을 접을 때에도 정숙과 새벽은 개의치 않았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다면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겠지만 아직도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었다. 이번 주에는 광고 효과가 별로 없네. 벼룩시장에 냈소? 새벽이 원장에게 묻는다. 지하철에도 붙이고 버스에도 붙이고 언제 어디서든 광고 요원이라는 거 잊지 마. 그런데 요즘 왜 그렇게 실적이 없어? 새벽, 너 일 잘하고 있는 거야? 활동할 사람들 좀 몰고 와봐. 아, 형님, 그러지 않아도 부탁 좀 드리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 업종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왜? 자기는 새벽 일이 딱인데. 정숙이 너는 모른다. 이 오라비 심정을. 새벽 이슬 맞으며 이름값도 못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형님? 새벽은 원장에게 되묻는다. 원장은 다른 대꾸는 하지 않고 새벽에 빈잔에 술을 채워준다. 정숙이 자신도 한 잔 달라며 원장에게 빈잔을 내민다. 오돌뼈 볶음이 고소한 기름향을 풍기며 날라져 왔고 뚝배기에서는 몽실몽실 계란찜이 김을 뿜어낸다. 말 못할 사정 한 사발쯤 가진 사람들의 표정을 안고 있는 실내 분위기를 감지한 듯 정숙은 빈 소주병을 흔들어 한 병 더 주문한다. 주인장이 이슬 맺힌 소주병을 들고 왔을 때 정숙은 음악이라도 틀어달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취향이래봐야 서른도의 차차차나 태진아의 동반자가 제격인 정숙이지만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한다. 음악도 없는 분위기는 점점 다운되었고 좀처럼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두어 번씩 소주잔에 순배가 돌아가고 정숙이 다시 한 병을 주문하려고 할 때 원장은 가볼 곳이 있다며 호프집의 문을 열고 나간다. 정숙과 새벽은 어디 가냐며 한 잔 더 하고 가라고 원장을 붙잡는다. 일들 좀 하라고, 일들 좀. 실적을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김영란법도 통과돼서 돈 벌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새로 생긴 법 공부도 좀 하라고. 원장이 나가고 정숙과 새벽은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신다. 취기도 오른다. 시간은 저녁이었지만 여름 해는 길다. 호프집 안으로 하나 둘 손님들이 들어선다. 이제 그만하자. 새벽이 자리를 파하자고 한다. 자기야, 우리 요즘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니야? 이제 슬슬 활동을 시작해야지. 그동안 너무 놀았다. 최신 기계가 다 녹슬겠어. 정숙은 취기에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찢어지는 듯한 정숙의 목소리는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새벽은 생각했다. 그동안의 방법으로는 안 돼. 고소득을 올리려면 전문적인 게 필요한데 능력은 없고 김영란법 그거 돈 좀 될까? 걔 성수, 우리 성수한테 붙어볼까? 있어봐. 원장이 무슨 얘기가 있겠지. 그리고 성수 꼴을 봐. 붙을 때 가서 붙어야지. 그만 일어나자고. 가서 할 일도 없는데 한 병 더 하자, 자기야.
성수는 이루가 여신협회에서 들어온 포상금 통장을 보여주자 자신감이 붙어 담뱃갑에 전원을 켰다.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을 찍어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했고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박람회장을 다니며 자신의 정보를 흘려 여신협회에 메일을 보냈다. 하루는 정숙과 함께 문신을 시술받겠다고 찾아가 현장에서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구청을 드나들었다. 자신감이 싹튼 성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전업 파파라치 세계로 뛰어들었다. 금방이라도 기거하고 있는 고시원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휴대폰을 번갈아가며 사용했고 이루, 정수, 새벽과 함께 돌아가며 짝을 이뤘다. 그리고 점점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위기에 몰리거나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하는 신고 대상자들이 신고 취하를 요청해 올 때도 당당하게 합의금까지 제시했다. 포상금보다 합의금이 많은 경우 상대방을 위해 상당한 아량을 베푼다는 식으로 미세를 떨었다. 활동량이 많다 보니 성수는 살도 빠지고 살 속에 포개져 있던 이목구비도 제 모습을 찾아갔다. 주눅 들어있던 말투도 바뀌었다. 오늘은 제가 한턱 쏠게요. 오, 이 날 실적이 좋았나 봐. 뭘로 쏠 건데? 이루가 침을 삼키며 눈을 크게 떴다. 이루 형만 할까요? 그래도 할부도 내고 고시원 방도 빼려면 아직 멀었어요.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야. 성수, 너 조심, 또 조심. 이왕 쏘는 거 배 터지게 삼겹살이나 실컷 먹자. 삼겹살은 서민들이 먹는 거고 불법 문신 그거 큰 건이잖아. 간만에 쇠고기로 하지. 새벽은 꺼진 불도 다시 보라는 안전의식을 심어줬고 정숙은 쇠고기 타령을 했다. 세 사람은 성수가 사는 고기를 먹으며 신종 정보를 교환했고 밤새도록 이슬을 털어넣었다. 성수는 형님, 누님을 다정하게 부르며 취기에 젖어 있었다. 정숙이 원장도 부르자고 했지만 누구도 전화를 거는 사람은 없었다. 성수는 부동산을 기웃거린다. 요즘 오피스텔 시세가 어때요? 작은 평수에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야 할 성 싶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중개인은 성수를 반기는 듯도 아닌 듯도 한 표정이다. 평수는 어느 정도 원하세요? 한 10여 평 정도요. 용도는요? 사무용을 찾으세요? 주거용을 찾으세요? 오피스텔 얻을 손님은 아니라는 듯 중개인은 차도 한 잔 권하지 않는다. 사무용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은 줘야 돼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작은 평수도 있긴 한데.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들러볼게요. 몇 군데를 거쳤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햇살이 눈을 찌른다. 성수에게 여름은 지옥이다. 올 여름은 비도 덜 오고 유난히 찐다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몇 달 사이 살이 5kg이나 빠졌다. 살이 빠지니 자신감이 붙었고 자신감이 붙으니 통장에 숫자가 늘어났다. 원장은 한때 이 어깨에서 난다 긴다 축에 끼었다. 1억의 신화가 바로 원장이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름 잔머리 굴리는데 선수였던 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갔다. 고래 같은 집은 아니지만 연립에서 벗어나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학원 한번 보내지 못한 아들 과외도 시켰다. 부단히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못할 실루엣이었지만 기름진 음식에 배를 불렸고 수트를 사입었다. 매일매일 구두를 닦았고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와 소형 미디어를 그랜저 차량에 실었다. 아이들은 아빠 최고를 외쳤고 아내는 값나가는 식재료로 상을 차렸다. 돈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냈고 전문 요원이란 직업도 갖게 되었다. 늦게 핀다던 사주가 딱 맞아 떨어지는 날들을 보냈다. 원장이 출세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또 이웃들은 원장이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쑥덕거림도 개의치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원장은 현업에서 물러나 신고 포상금 전문 요원 양성 학원을 개업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조카 이루를 데려와 전문 강사를 시켰다. 실예로 쓸만한 자료는 원장이 그동안의 활동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대학 물까지 먹었으니 이루는 제법 머리를 잘 굴렸다. 인터넷과 벼룩시장에 광고를 올리는 것도 이루의 일과였다. 뜻하지 않게 학원은 첫 수강생을 20명이나 받았다. 사나흘에 이론과 실습, 카메라 구입까지 마치니 월 3천만 원의 매출이 올랐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고액과외나 학원 심야 영업 신고반, 허위 구인 광고 신고반에 적합한 20, 30대 대학생들, 도우미 고용과 술 반입 등 불법 노래방 영업 행위 신고반, 원장의 학원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전직 경찰관과 공무원 출신도 활동했다. 의류 사업을 하다 실패해 2억 원의 빚을 진 40대 남자가 지인으로부터 어렵게 200만 원을 빌려 교육을 받고 카메라 장비를 구입해서 원장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남자는 1년 6개월 만에 빚을 청산하고 원장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 포상금 전문 요원 양성 학원 체인점을 냈다. 1년 전 원장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늦은 귀가 시간이면 뒤를 밟히는 생각이 들어 자꾸 뒤를 돌아보던 어느 날이었다. 당신이 사람이야? 추악한 인간을 길러내는 게 무슨 학원이야, 학원이. 추레해 보이는 50대 아주머니가 막무가내로 원장실로 들어갔다. 이루가 성급히 따라 들어왔지만 아주머니는 다짜고짜 원장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 나하고 경찰서 가서 뜨거운 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줌마 왜 그러시냐고요? 원장도 먹힐 기세는 아니게 위압적인 목소리를 토해냈다. 이루가 여자의 팔을 잡고 끌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신이 내 딸을 죽였어. 내 딸을 죽인 거라고. 이 아줌마가 정말. 이루야, 경찰 불러. 경찰 불러서 빨리 끌어내. 여자의 사연은 이랬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딸아이가 주변 아파트에 과외 전단지를 붙였고 이것을 미끼로 고액 과외를 유도한 포상금 신고 요원이 여러 경로로 증거물을 녹음해 신고를 했는데 그 과태료가 무려 50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한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여자의 딸은 범법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소심했지만 성실했던 딸아이는 집을 나갔고 시체로 돌아왔다. 여자는 생업을 포기하고 신고자를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녔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여자는 몇 번의 악다구니를 쏟아냈고 원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결국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저 미친 여자가 무슨 막말을 하는 거야. 증거도 없이. 아휴, 재수없게. 원장은 마른 침을 퇴퇴해 뱉고는 원장실로 들어갔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원장은 뒤통수가 따가웠다. 아니야, 나는 파수꾼이야. 이 말을 입버릇처럼 굴렸지만 어두컴컴한 밤길에서의 소름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루가 학원 일은 자신에게 맡기고 좀 쉬라고 했을 때도 원장은 파수꾼 스토리를 놓치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물증도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새벽 원장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경찰서였다. 원장의 강의실이 불에 타버렸다는 것이다. 며칠 만에 방화범을 잡았지만 보상은커녕 남자는 유치장으로 사라졌다. 나도 피해자다. 희망이 없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 원장이 가르쳐 내보낸 파파라치가 나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원장도 공범이야. 개자식. 다 죽여버릴 거야. 남자는 암 수술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고 그래도 쉽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영업이라 카드 영업 설계사가 되었다. 실적은 더디고 느리게 올랐다. 동료들은 경품을 제공하면서 카드를 유치하기도 했다. 그런 사람들은 남자보다 실적이 좋았다. 박리담회라고 영업비를 들여서라도 실적이 높으면 그만큼 떨어지는 수당도 많았다. 동료들처럼 영업 방법을 바꿔보고 싶다는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남자에게는 융통할 자금의 여력이 없었다. 그런 남자가 카파라치의 레이더에 걸리고 만 것이다. 소개를 받아 전화를 했다며 만나자고 했고 만나서는 카드를 식구들 것까지 해줄 테니 경품을 달라고 했다. 실적에 시달리던 남자는 소개자를 믿고 현금과 하이패스를 경품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카드를 유치했는데 포상금 신고 요원은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 파일과 경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남자는 소개자를 찾았고 신고 요원을 찾아 취하를 요청했지만 포상금 요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남자는 200만 원의 과태료 용지를 받았고 무엇보다 2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실직자와 범법자가 된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던 남자는 급기야 원장의 학원에 불을 지르고 진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 방화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원장은 늦은 밤 퇴근길에 칼침을 맞았다.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두어 달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퇴원 후에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방화 사건 이후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되었고 원장은 내사를 받았다. 포상금 요원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가의 카메라를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떠안겼다.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매출에 비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 죄목이었다. 또 하나 학원이 들어가 있던 건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와서 원장은 졸지에 차를 팔고 집을 팔았다. 고시원 창문으로 이른 아침 여름 햇살이 찬란하다. 성수는 오늘 새벽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요원으로 활동할 참이다. 교통단속은 장소를 물색하고 진득하니 기다리면 누가 걸려도 걸린다. 새벽은 이미 포상금 지급 한도가 넘었다. 짝을 이뤄 활동하면 포상금의 수익을 반으로 나눈다. 아깝기는 하지만 혼자서 활동하는 것보다 파트너가 있으면 의지가 된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업종에서는 정숙이 짝을 이뤘고 이루와 새벽은 덜덜거리는 구형 소나타를 몰고 성수를 지방 행사장으로 안내했다. 성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을 챙긴다. 시계를 본다.
새벽과 만나기로 한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성수는 카메라 가방을 연다. 융으로 된 천을 꺼내 정성스럽게 먼지를 닦아낸다. 카메라 전원을 올리고 성능을 테스트해본다. 찰칵 찰칵 잘 돌아간다. 재생 버튼을 돌려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돌려본다. 파란 신호등 밑에서 유턴하는 차량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성수의 손가락 눌림을 따라 바뀌고 또 바뀐다. 번호판과 운전자의 모습이 정확하게 찍힌 사진들을 성수는 흐뭇하게 바라본다. 이게 다 돈이었단 말이지. 전화벨이 울린다. 늦지 않는 거지? 새벽이 성수의 스케줄을 챙긴다. 당근이죠. 형님은? 몸이 좀 무겁기는 한데 뛰어야지. 재수없게 형님은 가뿐하게 출발해야지. 몸이 왜 무거워. 엄살 피지 말고 이따 봐요. 성수는 새벽과 약속 시간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는다. 카메라 가방에 덮개를 덮고 외출 준비를 마친 성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다. 신발을 신는 순간 핸드폰과 현관문 노크 소리가 동시에 울린다. 고시원 월세도 밀리지 않았고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성수는 핸드폰을 먼저 열어본다. 새벽이다. 성수야, 너 어디야? 나왔어? 다급한 새벽의 목소리가 전화기에 차고 넘친다. 무슨 일이야? 김성수 씨 계세요? 현관 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분명 성수를 찾고 있다. 우리 전화번호로 공갈 협박 미수 신고가 들어갔대. 왜? 성수는 어이없는 질문을 새벽에게 던진다. 김성수 씨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보세요. 얼마 전 성수는 카드 회원 가입을 유도해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영업사원은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금전 없는 선처를 요구해 왔었다. 성수는 감독기관과 카드사에 신고를 운운하며 합의가 더 유리하다는 입장의 논리를 들이댔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불법은 자기들이 하면서. 기관에서는 포상금 줄 테니 불법 행위자들 신고하라면서 나더러 공갈 협박을 했다고? 현관 쪽에서는 문 열어보라는 소리가 악착같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은 카메라 가방이 성수의 어깨를 타고 흘러 내려간다.